라디오 코리아 모닝 뉴스 3부 순서 듣고 계십니다. 네, 11월 5일 월요일 라디오 코리아 모닝 뉴스 3부 순서. 자, 내일 중간 선거가 열리게 됩니다.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이 후보들부터 주민 발의안들까지 이 투표하다 보니까는 또 유권자들은 복잡하기만 합니다. 자, 하나하나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완 기자, 먼저 이 출마한 한인 후보들부터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이번 중간선거에서는 연방과 주의 상하원을 비롯해서 지역에 따라서는 주지사와 이제 시장, 시의원, 판사 등이 선출됩니다.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한 전국에서 한인 후보들이 이제 출사표를 던지고 유권자들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먼저 연방 하원직에 출마한 이제 한인 후보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연방 하원 의원의 39지구에 출마한 영킴 후보입니다. 한인 여성으로서는 처음으로 연방 하원의원 선거에 도전하는 영킴 후보가 당선될 경우에는 김창준 전 의원 이후에 26년 만에 한인 연방 하원의원으로 당선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캘리포니아주로 가보겠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상원 24지구에 도전하는 피터 채 후보가 있습니다. 이어 이제 죄송합니다. 이어 캘리포니아주 하원 68지구 재선에 도전하는 최석호 후보, 주 하원 53지구에 출사표를 던진 케빈장 후보가 있습니다. LA 카운티에서는 조재길 전 세리토스 시장의 아들인 토니조 검사가 카운티 판사직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부에나팍 1지구 시의원에 출마한 써니박, 즉 박영선 후보가 있고요. 앞서 부에나팍 2지구 시의원에 출사표를 던진 정재준 후보가 있습니다. 이 부에나팍 교육의원에 이제 박동우 후보가 도전한 상태입니다. 굉장히 낯선 이름도 있을 것이고 또 친숙한 이름도 있을 텐데요. 한인 후보들도 많지만 캘리포니아주에 상정된 주민 발의안이 이번에는 11개나 된단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무려 11개입니다. 네, 이 때문에 이제 라디오 코리아로도 많은 문의들이 오고 있는데요. 주민 발의안 바로 내용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가장 큰 관심이 쏠려 있는 주민 발의안은 이제 게스세 인상 철회안 주민 발의안 6과 렌트 컨트롤 관련 주민 발의안 10, 그리고 서머타임 폐지 이제 골자로 하는 주민 발의안 7입니다. 먼저 게스세 인상 철회를 골자로 하는 주민 발의안 6입니다. 주민 발의안 6은 지난해부터 시행된 게스세와 차량 등록 수수료 인상안인 SB1 철회 찬반 여부를 묻습니다. 다음은 각 지역 정부가 새로운 렌트 컨트롤법을 시행하는 것을 금지한 코스타 호킨스 렌탈 하우징 액트를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민 발의안 10입니다. 주민 발의안 10이 통과될 경우에는 신규 건물들도 이제 렌트 컨트롤 규정을 적용받게 되면서 연간 렌트비를 3% 이상 인상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주민 발의안 7은 캘리포니아주에서 지속적으로 찬반 논란이 오간 서머타임제 폐지 여부를 묻습니다. 주민 발의안 7이 통과될 경우에는 의회에서 표결에 붙여지면서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게 될 경우에는 최종 폐지됩니다. 그리고 주민 발의안 5는 55살 이상 주택 소유주가 주택을 매각한 뒤 이사해도 이전에 적용받던 재산세를 유지한다는 정책을 주 전역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네. 자, 또 채권 발행을 골자로 하는 또 주민 발의안들도 이번 중간 선거에서 또 찬반 논란이 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주택보조 프로그램을 위한 채권 발행안 주민 발의안 1과 정신질환 환자들의 주택기금 조성을 위한 채권 발행안 주민 발의안 2입니다. 이어 주민 발의안 3은 지하수 관리 저장과 그리고 식수질 유지 및 공급을 위한 채권 발행을, 주민 발의안 4는 아동 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 지원 채권 발행을 골자로 합니다. 이 밖에 신장 투석 진료의 비용을 규제 찬반 여부를 묻는 주민 발의안 8과 가축 사육 관련 표준을 새롭게 수립하는 주민 발의안 12등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어도 굉장히 복잡한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LA 카운티를 비롯해서 또 남가주 각 지역에 또 상정된 주민 발의안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먼저 LA 카운티입니다. LA 카운티에는 주민 발의안 W가 상정돼 있는데요. 이는 LA 지역 수질 보호와 공공 안전을 위한 주민 발의안입니다. 부동산 소유주에게 1스퀘어핏 당 2.5센트의 세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요. 이 안에는 빗물을 받아서 처리해서 저장하는 시설을 마련해 가뭄에 대비하고 각종 유해물질을 감소시켜서 공공안전 향상은 물론 해양 생태계를 보호한다는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안이 통과될 경우에는 매년 3억 달러의 세수가 거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제 다음은 LA시에 상정된 주민 발의안 B와 E입니다. B는 시립은행을 설립할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고요. 이어 E는 시 선거 날짜를 재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꾼다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네, 자 다음은 또 우리 한인들도 많이 거주하는 지역 내 주민 발의안 좀 살펴보죠. 네, 먼저 글렌데일입니다.
글렌데일에는 현재 주민 발의안 S가 상정돼 있는데요. S는 판매세 부과안입니다. 즉 0.75%의 판매세를 부과해서 시인프라 개선에 사용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만약 S가 통과될 경우에는 매년 3천만 달러의 세수를 걷어들일 수 있게 됩니다. 파사데나로 가보겠습니다. 파사데나에는 현재 주민 발의안 I와 J가 상정돼 있습니다. 먼저 I는 글렌데일과 마찬가지로 0.75%의 판매세를 마련해서 인프라 구축과 유지를 위한 기금으로 사용한다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이어 J는 I가 통과돼 마련된 기금의 30% 정도를 국립학교 지원금으로 사용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다음은 버뱅크입니다. 버뱅크에는 이제 두 개의 주민 발의안이 상정돼 있습니다. 두 개의 주민 발의안은 P와 QS입니다. 먼저 P는 판매세 0.75%를 부과해서 이 역시 시의 인프라와 서비스 향상에 사용한다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QS는 부동산 소유세에 매년 스퀘어핏당 10센트의 세금을 부과하고 교사와 교직원 처우 개선 등에 사용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린 주민 발의안은 개수가 많기 때문에 많은 혼란이 뒤따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통과 여부에 따라 주민들의 실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꼼꼼히 읽어보고 소중한 한 표 행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네, 이해영 기자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